먼저 여기부터 좀 과제물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과제물 찾아보실까요? 크기가 40mm랍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40mm짜리를 그리시면 돼요. 자, 라인,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중간에서 40, 다시 아래로 40.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서클, 반지름 40, 라인, 여기 쿼드란트 포인트 클릭하고,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서클을 지우면 어떤가요? 결과물이 똑같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서클을 그리는 거죠. 서클, 반지름 15, 다 끝에 점에다가 이렇게 반지름 15짜리를 그리시면 돼요. 나머지는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이렇게 서클,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그러면 금방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요 선을 먼저 그려야지 되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80인 정삼각형 기억나시죠? 자, 라인 80, 그 다음에 각도를 30도로 맞춰 놓고 다시 80, 클로즈, 다시 라인, 이건 아니네요. 서클, 반지름 15, 15, 15.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투포인트 서클이요. 여기 투포인트. 교차점에 클릭, 클릭. 이렇게 투포인트가 됩니다. 투포인트 서클을 그리고 나면 교차점과 이렇게 교차점과 중간점과 교차점과 중간점과 교차점과 중간점을 가로지르는 이렇게 육각형을 그리게 되겠군요. 네,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육각형이네요. 라인 40, 그 다음에 40, 다시 40, 40, 40, 마지막은 클로즈. 선들을 다시 긋습니다.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그리고 서클, 반지름 15.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투포인트네요. 여기 교차점과 끝점, 교차점과 끝점.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금방 그리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옵셋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은 간격 띄우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간격 띄우기가 아니고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복사하는 겁니다. 그게 옵셋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세로로 그렸습니다. 자, 옵셋을 쓸 겁니다. 여기는 이 아이콘이 옵셋 아이콘입니다. 옵셋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캐드가 이렇게 물어봐요. 옵셋 디스턴스, 떨어뜨릴 간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봅니다. Select Object to Offset. 간격을 띄워야 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Point on Side to Offset. 간격 띄워야 될 방향을 지정해 주세요. 이쪽인지 이쪽인지 마우스로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딱 맞추시는 분들 계시는데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쪽인지 저쪽인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클릭만 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클릭, 선택하고 클릭. 간단하죠? 자, 복제가 됐습니다. 옵셋은 복제 기능이에요.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 복제해라 이런 뜻인데, 중요한 거는 영도 방향이 아니고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한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옵셋, 여기다 간격을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40mm 썼습니다. 자, 클릭하니까 40mm씩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다시 20mm로 바꾸고 싶어요. 옵션을 잘 살펴봅니다. 끝내고 취소하고 간격을 바꾼다는 말이 없죠. 중간의 간격은 못 바꿉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간단히 명령어 종료하고 다시요. 명령어 다시 실행해야 됩니다. 지금 40으로 되어 있죠? 20으로 바꾸고. 자, 그럼 20mm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40mm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어 종료하시고 옵셋 40mm. 이해되셨나요? 중간에 간격은 못 바꿉니다. 명령어 종료하고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서클입니다. 서클 반지름 50. 자, 옵셋 똑같이 20, 그리고 엔터. 클릭하고 원 바깥쪽으로, 클릭하고 원 안쪽으로. 자, 어떤가요? 똑같이 옵셋은 되죠? 자, 근데 원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뭐가 바뀌었나요? 지름이요? 아니면 반지름이요? 자, 보시죠. 50을 기준으로 20mm 옵셋 했습니다. 그랬더니 30mm, 70mm. 뭐가 바뀌나요? 반지름이요. 이해되시나요? 원을 옵셋하면 반지름을 옵셋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셋은 이런 것도 돼요. 옵셋 거리를 몰라요. 이렇게 클릭하면 그 내가 지금 2번 클릭한 바로 그 점이 간격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오스냅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간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트림, 그 다음에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클릭하고 마우스 이동하세요.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클릭. 일직선상으로 조금 더 많이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선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여러분들도 선을 그려보시죠.
이번엔 익스텐드입니다. 연장하기요. 익스텐드. 단축키는 EX입니다. 연장하기. 지금처럼 선이 모자른 거죠. 이렇게 다 모자른 거죠. 자, 익스텐드. 그러면 똑같아요. Select Object to Extend. 연장할 객체를 선택하세요. 클릭하면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빈 공간 클릭하고 쭉 드래그해도, 아니, 쭉 클릭하고 어떤가요? 쭉 연장되는 거 보이시죠?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다시 트림입니다. 트림.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커팅 엣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커팅 엣지요. 자를 모서리란 뜻입니다. 커팅 엣지가 칼날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커팅 엣지를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이 선이 칼날입니다. 엔터. 그 다음에 클릭하면 중간에 경계가 있더라도 어디까지 잘려요? 칼날까지 잘리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연장하기. 자, 트림, 커팅 엣지, 엔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가 지정한 칼날까지 잘리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선을 제가 중간에 이렇게 지웠고요. 다시 여기다 선을 그렸습니다. 익스텐드, 연장하기죠. 익스텐드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로 바운다리 엣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늘어날 겁니다. 엔터. 그 다음에 선택하면 중간에 있던 경계들은 무시되고 내가 지정한 위치까지 연장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림, 커팅 엣지. 아까는 하나만 했지만 이번엔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엔터. 이런 식으로 잘라낼 수 있는 거죠. 또는 반대로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란 얘기는 결국은 기존에 있는 교차되는 부분들 다 무시하고 내가 지정한 부분만 잘라내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죠. 한번 해보실까요? 트림, 크로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걸침 선택이란 뜻인데, 자, 이런 식으로요. 아까는 어땠나요? 그냥 이렇게 일렬로 나갔었죠. 그죠? 그런데 크로싱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드래그가 아니고 클릭, 아이고, 크로싱, 클릭, 클릭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연장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익스텐드, 크로싱, 클릭하고 그러면 이렇게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 트림과 익스텐드가 조금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드라는 거 보이시나요? 요 모드를 누르게 되면 퀵 모드가 있고 스탠다드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쓴 건 퀵 모드입니다. 스탠다드 모드는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2022한가? 거기서 쓰던 방법이 스탠다드 버전이고 그 이후로 퀵 모드가 나왔습니다. 저도 퀵 모드를 써보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퀵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하지 뒤로 후퇴하지는 않잖아요. 스탠다드하고 퀵이 두 가지가 있다가, 그러니까 옛날엔 스탠다드, 지금은 퀵 스탠다드, 나중에는 퀵 모드만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자꾸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새로운 것만 쓸 수 있느냐? 그럼 그렇진 않죠. 자, 스탠다드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커팅 엣지를 먼저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자, 엔터. 퀵 모드를 바꾸면, 아니, 모드를 바꾸면 명령을 종료시켜 주세요. 자, 다시 한번요. 트림. 그러면 커팅 엣지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엔터. 선택하고 나서 엔터. 그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트림, 경계 지정하고 엔터,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잘라나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탠다드 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경계를 반드시 지정해야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경계를 지정해야만 쓸 수 있는데, 이 스탠다드 모드에서 경계를 지정하지 않고 엔터를 치게 되면 퀵 모드처럼 이렇게 한 구간씩을 트림으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게 스탠다드 모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그리고 잘라보시면 돼요. 익스텐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연장할 때, 자, 익스텐드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모드 누르고 스탠다드 모드. 자, 다시 익스텐드, 늘어나야 될 경계 클릭하고 엔터, 선택하면 늘어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익스텐드, 늘어나야 될 최종 경계 선택하고 엔터, 나머지 클릭.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익스텐드, 경계 선택하지 않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한 구간씩 늘어나게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트림과 익스텐드가 똑같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그래서 스탠다드 모드하고 퀵 모드하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리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스탠다드 모드가 편해요. 그래서 스탠다드 모드로 바꿔놓고 쓰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퀵 모드로 쓰시는 사람도 있고. 자, 전부 다 퀵 모드로 바꿔봅시다. 스탠다드도 퀵 모드, 트림도 퀵 모드, 익스텐드도 퀵 모드. 자, 바꿔 놓으시죠. 자, 여기는 없는데 스탠다드 모드에는 있어요. 스탠다드에는 있는데 퀵 모드에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펜스라는 겁니다. 울타리요. 여기다가 커맨드에다가 이렇게 F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펜스 모드가 펼쳐지게 돼요. 펜스가 펼쳐진다는 얘기는 울타리를 그려서 내가 이렇게 트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트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으로 그려집니다. 그죠? 그런데 F, 펜스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익스텐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스텐드도 펜스를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익스텐드도 한번 연장시켜 보시죠. 자, 이 과제물을 그릴 건데, 이 과제물? 네, 이 과제물을 그릴 건데, 잘 보세요. 먼저 전체 크기를 먼저 보세요. 전체 크기가 100mm죠. 도면을 그릴 때요, 우리가 도면을 볼 때 전체 크기를 먼저 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100만큼 0도, 100만큼 90도, 100만큼 180도, 클로즈. 그럼 100mm 그려진 거 맞죠? 다시 라인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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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클로즈. 100mm 맞죠? 그럼 오늘 그린 방식,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방식, 이렇게요. 선을 길게 그립니다.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그냥 길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옵셋이요. 옵셋이 내가 간격을 지정해서 복사한다 그랬잖아요. 옵셋 100mm. 그 다음에 길잖아요. 선을 그냥 길게 그려서 잘라내는 거예요. 트림으로. 근데 모자랄 수도 있어요. 익스텐드로 연장하는 겁니다. 트림.
어떤가요? 세 가지 방법 나오죠. 상대 좌표나 상대 극좌표로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 폴러 트래킹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선으로만 그려서 옵셋 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써야 될 방법은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 세 가지 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옵셋 씁니다. 옵셋 40mm 안쪽으로 이렇게 옵셋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옵셋 해보시죠. 옵셋, 아니 여기 트림으로 중간에 하나씩 다 잘라냅니다. 그럼 이렇게 나비 모양이 만들어지네요. 옵셋 13mm, 이렇게 13mm씩 전부 다 13mm. 자, 이렇게 전부 다 13mm를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13mm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나머지는 트림입니다. 트림 하나씩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또는 빈 공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또는 아까 펜스 있었죠. F 누르고 엔터. 다시 F 누르고 엔터. 자,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를 봅니다. 30, 100, 30, 160이고 30, 20, 30, 80이네요. 자, 역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겠죠. 라인,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 30만큼 90도, 30만큼 0도, 20만큼 90도,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60만큼 180도,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20만큼 마이너스 90도, 30만큼 0도, 네, 마지막은 클로즈. 좌표를 이용하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라인. 그냥 어떻게 그리라고요? 길게 그리라고요. 그냥 길게. 옵셋 30, 다시 옵셋 100, 다시 옵셋 30. 자, 맨 아래쪽 좌우와 맨 아래쪽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30. 자, 트림으로 잘라볼까요? 그럼 아래쪽 라인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옵셋 20. 다시 옵셋 80. 자, 이렇게 생겼네요. 옵셋 50. 필요 없는 선 삭제합니다. 이렇게 트림.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선이 필요가 없죠? 얘는 삭제.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번엔 어떤가요? 좌표를 썼나요? 하나도 안 썼어요. 그죠? 옵셋 트림만 가지고 도면을 그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좌표는 나중에 많이 안 써요. 좌표 써봤자 한 5% 이내밖에 안 돼요. 95%는 다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전체를 먼저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전체를 먼저 그려봅니다. 옵셋 얼마인가요? 30, 130, 160이네요. 전체를 그리세요. 이렇게 160, 80 전체를 그리세요. 제가 부분적으로 그렸더니 조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전체를 먼저 그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잘라나가는 겁니다. 옵셋 30, 그 다음에 트림, 자 다시 옵셋 30, 50, 자 트림, 자 요만큼 필요 없는 거죠.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다시 한번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전체를 먼저 그리세요. 전체 크게 사각형 그린 다음에 부분 잘라 나가시면 아마 그리기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서클 TTR입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엔터, 접하고. 자 보시면 반지름 여기 소괄호에서 5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쓴 값입니다. 여기다 내가 다시 5라고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쓴 값이 다시 적용되는 겁니다. 서클 TTR, 접하고 10엔터, 서클 TTR 10엔터. 자, 그 다음 여기 딱 중간에 있습니다. 옵셋 50mm, 옵셋 40mm. 근데 여기 선이 교차하지 않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익스텐드로 늘리면 됩니다. 익스텐드, 서클, 교차점 클릭하고 반지름 20엔터. 그러면 과제물 완성되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역시 전체를 보세요. 20, 30, 20, 70이네요. 가로 70, 세로 70. 자, 라인 그냥 길게, 옵셋 70mm, 트림, 자, 그 다음 옵셋 20mm,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뭐 2포인트, 서클 2포인트나 3포인트나 상관없습니다. 정사각형이니까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3포인트, 끝점 클릭하고, 끝점 클릭하고, 끝점 클릭하고. 그럼 그려져요. 다시 보겠습니다. 2포인트입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2포인트가 빠를까요? 3포인트가 빠를까요? 2포인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 경제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서클, 2포인트 다들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셔도 되는데 여기는 교차점이죠. 근데 이렇게 그리면 끝점이죠. 어느 게 조금 더 쉬울까요? 끝점 찾는 게 조금 더 쉬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려보시죠. 나머지는 TTR입니다. 서클 TTR, 반지름 5, 서클 TTR, 서클 TTR.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마지막 서클은요, 중심이에요. 서클 이 큰 원의 중심점입니다. 반지름 5mm. 그러면 마무리됩니다. 자, 마무리해 보시죠. 이 과제물을 그릴 때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선이 여기 조금 빨간색인데 조금 특이하죠. 이렇게 생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원래 명칭은 1점세선입니다. 1점세선. 선을 중간에 끊어서 그 사이에 점을 한 개 넣었다고 1점세선입니다. 여기 중간에 점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죠? 요거 두 개 들어가 있는 건 2점세선입니다. 1점세선, 2점세선, 파선, 실선. 우리가 설계할 때 이렇게 네 가지 선을 씁니다. 그 중에 1점세선입니다. 이 1점세선의 역할이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중심선이 나와 있으면 중심선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자, 중심선이 여기하고 여기가 있죠. 치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중심선에서 끝쪽가 있죠. 근데 이 끝에서 여기 끝까지 거리가 나와 있죠. 중심선 그리고 나머지 치수대로 그리는 겁니다. 자, 보시죠. 라인을 길게, 라인을 길게. 얘가 이제 중심선입니다. 옵셋 20mm 왼쪽으로, 다시 옵셋 150mm 오른쪽으로. 중심선 그리고 치수가 표기된 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옵셋 50mm 트림으로 자릅니다. 이때 중심선 안 잘라요. 중심선 자르지 마세요. 중심선은 가상선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선, 그걸 가상선이라고 하는데, 이 중심선 같은 경우, 가상선 같은 경우는 물체에 약 3에서 5mm 더 길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가상선은, 중심선은 물체보다 더 길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지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여기가 18mm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옵셋 18, 이렇게요. 18mm를 옵셋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8mm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옵셋이라는 건 반드시 어떤 선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처럼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트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 10mm가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옵셋 10mm.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mm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0mm입니다. 선을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야 돼요. 여기가 10도입니다. 자, 여기가 0도죠. 맞습니까? 항상 상대 극좌표는 0도부터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방향은 180도입니다. 우리 억각 배웠어요. 그죠? Z자 모양으로 이렇게 억각. 여기가 10도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선의 방향은 190도. 선의 길이는요? 몰라요. 선의 길이 몰라요. 이거 120 아닙니다. 라인 골뱅이 120mm가 190도 방향. 모자라는 거 보이시나요? 120mm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그려야 됩니다. 골뱅이 130mm가 190도 방향으로. 그러면 트림으로 자르면 되는 것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10도예요. 0도부터 따집니다. 여기가 0도입니다. 여기가 180도예요. 억각이죠. 이렇게 여기가 10도. 그렇다면 이 선의 방향은 170도. 라인 골뱅이 130만큼 170도.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면 모양이 완성됐네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조금 빨리 그려보죠. 라인
옵셋 20, 150, 10, 50, 트림, 옵셋 18, 트림. 여기서 이제 좀 방법을 바꿀 겁니다. 제가 폴라 트래킹을 쓴다고 했잖아요. 자, 각도가 이렇게 10도. 그러면 굳이 여기 10도를 체크하면 되겠군요. 라인, 수평선에서 밑으로 10도 클릭. 다시 수평선에서 위로 10도 클릭. 나머지 트림. 좌표 안 쓰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최대한 좌표 안 쓰고 그리는 게 더 빠르고 편하겠죠, 그죠?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10. 지금부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원들은 다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그냥 이렇게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탄젠트, 다시 탄젠트, 왜 자꾸 탄젠트입니다. 전부 다요. 자, 여러분들도 완성시켜 보시죠.